콜레트럴 제품 카탈로그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고요. 여기를 가면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브로셔나 이제 주문서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체크하는 거고요. 근데 콜레트롤은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조금 제품의 설명서가 약간 부족해. 문서적인 측면에서. 영국 거거든요, 콜레트롤은. 그 다음에 저기 메스코는 독일 건데 독일 애들이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잘 써놨습니다. 제품은 둘 다 많이 써요.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요 자재가 있는데 LPRD라고 명칭을 합니다. LPRD가 뭐냐면 그 라지예요. L은 뒤에 보면 X가 있는데 X는 엑스트라 라지예요. 라지 이거 S도 있어요. M도 있고. 근데 안 써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저기들 전력련 변압기는 이런 타입을 쓰고요. 보시면 밑에 플랜지 여기가 조립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탱크에다가 조립하잖아요. 커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탁 튀고, 그다음에 다시 손으로 다시 이제 누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알람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트립으로 뭐 해도 되는데, 하여튼 시그널은 알람 스위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 말아야 되는 게 알람 뭐 시그널, 트립 시그널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판넬에서 내가 이거를 이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하여튼 접점이 이렇게 회로가 이렇게 있다가 닫히면 전기가 통하잖아. 그럼 신호가 간다라고 하는 거를 보통은 그거를 알람으로 쓰겠다면 얘는 알람이 되고요. 트립을 하면 트립 신호가 되는 겁니다. 트립은 변압기를 죽이는 거예요. 갑자기 딱 신호가 딱 변압기가 딱 멈춰. 막말로 전기 코드 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 행위는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게 접점이 이렇게 이제 닫히면 동작을 하는 거냐? 그러면 노멀일 때는 오픈이잖아요. 그 노멀 오픈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신호가 이렇게 쭉 있다가 탁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딱 그러니까 신호가 딱 회로가 끊어지면 오픈이 될 때가 시간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잖아요. 그러면 노멀일 때는 클로즈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멀 클로즈라고 해서 보통 보면 신호에 NC, NO라고 적혀 있는 게 그겁니다. 그게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고객이 자기네들 회로 만들 때 다 회로를 결정해요. 자기네들 세팅 값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전기에서 판넬에서 다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신경 쓸 거 아닌데, 아무튼 여기서 근데 보면 요게 세마포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옵션입니다. 옵션. 그 다음에 요거 커넥션 부분도 옵션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에 핀이 이렇게 올라도 탁 쳐요. 쳐서 이제 기억자를 올리거든요. 그러면 눈에 잘 띄니까 이제 저걸 달아다는 때가 있고, 모르겠어요. 나는 굳이? 근데 하여튼 요게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올라가는 뭐라 해야 되나 높이가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달라는 데가 있고, 요 케이블을 달아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 보이는데 요 안에 보면은 우리 보면은 코크 빼는 것처럼 이제 나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스 빼는 나사가 있는데 요거는 뒤에 설명할게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접점이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생겼고요. LPRD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이제 뭐 어떤 스위치나 어떤 케이블 박스가 달리는 데 따라서 조금 형상이 다른데, 얘는 쉴드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쉴드가 없는 타입일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를 인디케이터 핀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지핀, 인디케이터 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마포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글로 표현하는 게 명확한 게 없어. 세마포. 세마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람 스위치가 있고요. 아까 알람 스위치라고 명명을 하지만 이 접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쨌건 최종적으로 고객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트립을 시킬지 알람을 시킬지. 그리고 여기에 접점이 하나짜리가 있고 두 개짜리가 있습니다. 두 개짜리면 알람 트립이겠지 뭐. 그 다음에 플랜지는 과반 조장치 부착할 때 이제 사용하는 요 밑에 있고 이거는 우리 표준이고요. 여기 이제 가스 블리딩 시스템은 퀄리티로는 이제 옵션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방화반 조장치가 5레벨 아래에 설치되는 경우 가스 배출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플랜지가 이제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열린 상태예요. 이게 열린 상태인데 다이애프램이 여기 붙어 있어 원래 이렇게 붙어 있. 스프링이 지금 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어서 이렇게 누르고 있어. 판을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압력이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 이쪽으로 전류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압력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이쪽으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요 밑으로 쫙 나가요. 이렇게 쫙 나가듯이. 뭘로 해야 되냐? 약간 분수. 그치. 분수 저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쫙 나가는 거. 그래서 물이 이렇게 쭉 전에 직접 봤어요? 예. 쫙 분수 이래 올라가면 여기 막혀 밑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나와. 갑자기 옆에서 기름이 그냥 소리가 살 나는 게 아니라 쫙 나가요. 소리가 나나요? 빵 소리가 나나요? 그냥 빵 같은 소리도 없어요. 그냥 터져요. 쫙 소리가 나요? 네, 그냥 물 같은 게 그냥 쫙 터져요. 그러고 나서 압력이 빠지면 이게 원래 다시 닫히거든요. 네, 닫혀요. 닫히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핀은 그대로 있습니다. 딱 걸려 있어요. 이게 딱 딸깍해서 걸려 있어요. 걸려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약간 뭐랄까 쐐기처럼 생겨서 쭉 올라가서 딱 걸려요. 그래서 이제 얘가 동작했구나를 알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다시 누르면 손으로 누르면 들어갑니다. 이 노란 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알람 신호를 그러니까 아까 접점 얘기했잖아요. 접점이 기계적으로 돼 있어서 요게 딱 딸깍하고 뭐가 이렇게 딱 동작을 해요. 이게 같이 이 판때기가 얘를 건드려요. 그러면서 회로가 이제 15자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요거가 보통은 이제 그 자동 뽑기형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스탠다드로 쓰는 거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쟤도 다시 원래 원위치로 다시 눌러놔야 돼. 뒤에 이거 눌렀는데? 참고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봤고요. 그래요? 이렇게 세는 영상으로 본 거 같고요. 이걸 올라가서 얘도 다시 원복을 시켜놔야 돼요. 원복은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저렇게 해갖고 많이 누르고 여기 하고 다 정리하고 해야 돼요 원래는. 그것도 한 번 더 밀어서 리셋을 해야 된다. 리셋을 안 하면 현장에서 갑자기 삐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변압기가 동작 이제 원리를 보면 변압기가 지정된 압력을 초과 일반적으로 CPSI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열립니다 이렇게 쫙 열립니다. 그다음에 여기 공간에 생겨가지고 여기서 압력이 쫙 나가요. 내부가 압력이 커졌기 때문에 대기압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얘가 동작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배출이 되죠. 배출이 되어 있고요. 근데 복귀할 때는 스프링의 압축력의 2분의 1 동작에서 다시 닫혀서 밀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CPSI에서 OPS만 떨어져도 다시 원복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때 동작 신호봉이 여기 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귀할 때는 아까 이제 손으로 이제 밀어 넣고 요 알람 스위치가 기본적으로 퀄리티럴 거는 이게 매뉴얼로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일 때는 요 신호를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알람 자동 복귀하는 타입도 있는데
요거는 우리는 신경을 안 쓰되는데 가끔씩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옵션을 안 넣어놨다가 새로 사는 거죠. 정비사기 팀에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걸요? 이게 몇 개월 걸리더라. 요즘에 꽤 오래 걸리는데.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긴 합니다. 우리가 신경 쓸 거는 이제 뒤에 다시 나오고요. 플랜지는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거 아예. 매스코 거거든 아니면 퀄리티 거거든 하나로 딱 지정돼 있어서 이건 뭐 많은 여러분들이 많이 썼을 거고 여기 보면은 표준도에 가스켓을 못 쓰라고도 다 와 있어요. 네. 가스켓 리스트에 이거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봐야 돼. 네. 여기 밑에 가스켓이 있는데 가스켓을 공급을 하는 것도 얘네들 옵션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거 안 하죠. 비싸니까. 그리고 이게 바이톤을 쓸지 아니면은 MBR을 쓸지는 결정을 MBR을 기본적으로 우리 쓰는데 바이톤이나 아니면은 뭐 불소 실리콘 쓸 때는 이것도 다 새로 지정을 해야 돼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필요 수량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네요. 그 유리량에 대해서 이거 한 개당 얼마 커버할 수 있냐, 얼마 압력을 내가 커버할 수 있냐를 보면 공식은 없는데 퀄리토사에서는 전해질 용량 10,000갤런 리터로 치면 한 37,800리터면은 보통 우리가 큰 게 한 100MV가 한 6만 한 7만 정도 되죠? 7만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설계했던 게 얼마였죠? 그때 EDPR이? 맞나요? 근데 하나면 충분했고요. 상굴리 한전 상굴리가 네. 9,500 정도 들어요. 9,500이? 그 상굴 빼고 이제 내가 아마 한 3만 안 됐던 것 같아요. 3만 안 됐으세요? 네, 안 됐던 것 같아요. 최근에 한 거가요? 네, 왜냐면 10,000갤런이잖아요. 10,000갤런보다 안 나오니까. 10,000갤런보다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그 탱크하고 컨서베이터 사실 다 합친 그 유량이긴 한데 보통은 7만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리터 넘어가는 그죠?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보통은 한 개 정도 되는데 되게 큰 변압기는 2개 정도 이상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벌써 고객이 2개 정도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물더분 때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위에다 붙이죠. 근데 옆에다 붙이는 경우 있어요. 최근에 옆에 붙였죠. 아니요, 저는 옆에 안 붙였습니다. 나미비아가 옆에 붙였어요? 예. 나미비아 옆에 붙이면 정삽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이게 탱크예요. 그러면 여기 압력하고 여기 압력하고 다르죠. 그죠? 물 깊이 압력하고 높이 압력 다르죠. 이거 되게 높아요. 여기가. 근데 이 PRD가 보통은 여기를 안 달리거든요. 여기 달린다고 치면은 이걸 내리는 순간 더 낮은 CPSI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동작해요. 그죠? 왜냐면 이만큼의 정수압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줘야 돼요. 사실은 얼마큼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내리면 내릴수록 그 압력이 커져요. 그러면 동작하는 게 모르겠어. 그 여기서 이제 압력 시험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낮은 데도 터지는 거지. 그 얘기를 해줘야 돼. 원래는. 여기 아니고 저기 QA팀이죠? QA팀이죠. QA팀에 얘는 정수압이 이만큼 걸리고 실제로는 압력이 얘가 10페이스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더 낮은 압력에서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름을 넣을 경우에는 네, 고려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은? 안 해요. 안 해. 그냥 넣어. 우리도 고려 안 해. 왜냐면 그게 생각보다 큰 값이 아니니까. 근데 얼마 내려갔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나미비아는 얼마큼 내렸는지 몰라서.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거는 한 100mm 내렸는지. 성훈이든 성훈이한테 얘기해서 QA에 메일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여튼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돼 이제. 어차피 그 H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루피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긴 해야 돼. 그런 경우는 이제 고객사가 한번 DRM 하면서 지적하지 않나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이드 달린다고 고객사에서 지적을 할 이유는 없지. 사이드가 달리는 거는 하라 그러는데 이제 압력을 넣어서 얘를 감안해서 더 높여라 이런 경우는 내가 못 본 것 같아. 저도 못 봤어요. 그냥 10회 사이로 하라고 하지. 사이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보면은 여기에 절연유가 차 있잖아. 절연유가 차 있으면 여기 안에
가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옆에 가스를 빼주는 거를 원래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옵션 사항에 보면 여기에 이거를 원래 옆에 달았을 때는 블리드 스크류를 꼭 달아라. 아니 추천을 한다. 라고 플리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 조립방도 명시해 줘야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 또 그 주의사항이 또 있어. 근데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봐야 돼 이것도. 요 놈을 이제 열었다가 치익 소리가 날 때까지 열었다가 전류가 나오는 순간 탁 잠궈야 되거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퀄리토는 잘 모르겠는데 메소코는 이거 아마 대부분 블레드 스크류 다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로 나가요, 여기로. 이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넣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 도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옆으로 달았을 때 전기 설계 쪽에서 이걸 옵션을 주는지 모르겠네. 이게 퀄리토는 이게 옵션이고요. 메소코는 옵션이 아니야. 메소코는 이게 스탠다드야. 있는 게 스탠다드고 퀄리토는 없는 게 스탠다드라고요. 오더링 시트를 보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뭐 이거 당연한 거고요. 가스켓을 MBR이 아닌 바이통이나 블루시리콘 사용할 경우 별도 오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에 지정된 주유온도가 주유온도예요. 주유온도 마이너스 40도예요. 동작온도 오일 동작온도는 또 마이너스 20도야. 좀 작아요. 그럼 이거는 저 캐나다 이런 데서 못 쓰겠네요. 마이너스 50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블루스토스 실리콘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근데 스탠다드 타입이라서 그럴 거예요. 블루스토스 실리콘이나 이런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별도 오더를 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안 하죠. 예, 안 하죠. 오더를 안 하는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PID를 달 때 조심해야 될 게 쟤는 이게 아마 카바가 아마 알루미늄 아니면 썼을 거야. 실드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 대전류 부싱 같은 데 보면 이 옆에서 보면 여기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번에 어디 거죠? 듀크 거도 그렇고 아트랭크 EDPR이 문제가 됐었나? 예, 얘가 보면 앞에 이제 위에서 보면 얘가 이제 자석이 이렇게 돌거든요. 합쳐져요, 여기 두 개가. 지금 건성 그리시는 위에서 봤을 때 부싱 포켓이 있고 리드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옛날에 이제 여기를 이제 끊어놨어요, 여기를 항공사로.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정이 돼 있어요. 예, 얼마 안 해서 썼었어요. 나는 이거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 왜냐면 여기가 온도가 올라. 이 주변. 교통량이 많으니까 막아놨어요, 여기. 그래서 이 높이를 잘못 지정하면 오히려 여기가 온도가 국부가열이 되게 심하게 가나요? 이쪽 부분. 어쨌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크게 이제 하더라고. 다른 데는 아예 이렇게 잘라서 하든가. 근데 이게 하여튼 합쳐집니다. 여기가 합쳐져요. 그 자석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일어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여기가 문제가 됐었어. 보강을 그렇게 올린 데가 문제가 됐다. 여기가. 예. 여기도 문제가 됐지만 오히려 여기가 더 문제가 됐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밑으로 다는 것도 밑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 질소 타입인데 여기가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PLD가 이 근처에 있거나 이 근처에 있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예.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많이 올라가면 140도 올라가거든요. 140도가 기준이거든. 우리 그 IEEE 기준으로. 요게 주유온도 포함이야. 근데 주유온도가 한 20도였는데 여기 막 한 25도?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25도 안팎으로 맞추죠 기본적으로. 그 온습도 관리를 하니까 27 여름에 한 27도, 겨울에는 한 22도, 21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추우면 한 19도 정도 되고. 몰라요? 그거는 내가 보니까 일단은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더라고.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는데 실제 동작은 왜냐면 온도가 내려가면은 이제 그 응결이 되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수분 때문에 아마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수분도 이제 겨울에는 없으니까 사실 온도가 또 떨어져도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 얘를 가끔씩 단락편을 이용해서 할 때 이렇게 돌아요. 그러니까 자석이 편에서 돌아서 여기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 거리가 얘는 얘에 비해서 가까이 있잖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합쳐지고 단락편에서도 합쳐지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거든. 그때 쟤도 마찬가지로 PRD뿐만 아니라 이런 게 여기 영향을 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다행인 게 얘는 커버나 이런 게 재질이 알루미늄 아니면 저기 어디야 그 스테인리스 스틸 316을 쓰면 아마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 패킹이 이제 MBR 패킹을 쓰면 저기 이제 맛이 가겠지. 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저런 대전류 쪽에는 이 위치를 주의해야 돼요. 특히 설계하시는 분은 주의해야 되고요. 웬만하면 요 서스 있는 근처에는 두지 마. 이런 데는 두지 말고 기본적으로 압력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되는 데는 문제 그러니까 압력이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부싱 근처가 맞아요. 대부분 부싱 근처 아니면 OLTC 근처거든. 근데 OLTC는 OLTC 그게 있고 부싱은 보통은 HV 쪽에서 절연 사고가 일어나고 단락 사고는 이제 LV 쪽에서 일어나서 이게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주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세마포가 이거 드로잉 할 때 지금 보면 얘를 지금 요즘에는 컬렉터에서 받아서 모델링을 갖고 오거든. 쉘 모델링을 받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문한 거에 따라서 이 커넥터하고 세마포가 있는지 인디케이터 핀이 있는지 아마 맞춰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열렸을 때 닫혔을 때를 보고 간섭력으로 확인해야 돼. 근데 퀄리터로는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매스코어는 여기를 170을 띄우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 주변을 100을 띄우라고 되어 있어 최소한. 그 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조립할 때 여러분들 표시는 안 해주는데 얘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이건 문제가 많이 됐었어, 그죠? 이 케이블 이거 뭐야 저 스위치 박스 있는 거를 저기 짜릿하게 옆에 보강에다 달거나 아니면 달아가지고 이게 걸려요. 리드가 안 나와. 방수 조절 선관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가 공률 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쪽에 이제 안 걸리겠거니 하고 50mm 정도 띄워놓고 여기 보강을 달면 얘가 조립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원래는 모델링 하는 사람이 이거 다 그려줘야 됩니다. 원래 그려줘야 되고 이 위치를 잡아줘야 돼. 그래야 현장에서 이미 작업을 안 해요. 그죠? 예. 네. 지금 하나요? 이미 작업 하나요, 요즘에? 아니 지금은 솔직히 이미 작업이라고 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죠? 무슨 문제가 옛날에는 생기든 무슨 문제가 생기든 하니까. 일단은 항상 설계하고 전화를 해서 설계하고 협의 후에 설계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45도 돌릴게요, 59도 돌릴게요. 설계하고 다 컨펌하고 나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케이블, 그러니까 알람 스위치 박스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번 이걸 설계하기도 그렇고 표준 모델 만들 때 제일 큰 걸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있네요. LPRD 208번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이제 표준 타입인데 요거는 아연 도금 스틸의 징크니까 이렇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겠네요. 쉴드 부분이. 그 다음에 MBR, 그 다음에 213은 거의 안 쓰고요. 메케니컬 가스켓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말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 다음에 216은 스테인리스를 사용하고
이제 부식성 환경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최근에 부식성 환경 있었나? 한 거 중에 부식성 환경이라고 뭐 그러면 뭐 보통 그쪽이잖아요. 뭐 해안가 뭐 해안가 뭐 해양 프로젝트 이런 거 있었어? 없었죠. 이거를 맞춰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해안가 프로젝트들이면 옛날에 괌이랑 뭐 이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신한운의 우이 같이 네, 그런 거.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바깥에 예를 들어서 PRD가 아마 이제 쉘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요걸 써야 될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네, 써야 네. 되고. 그래서 요 타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오더링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이거는 전기에서 안 챙기거든요. 보면 우리가 안 챙겨요. 전기 쪽에서 안 챙기고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줘야 돼. 특히 몰라 신한의 하는 사람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챙겨줘야 됩니다. 신한도이는 네. 도막 때문에도 말이 많던데요. 도막도 그렇고 아마 그거는 저기 C5를 아니라 C10X, C5X 써야 돼서 좀 빡센 거 써야 돼요. 도막 뭐 올리니 못 올리니 하던데. 도막이 너무 두꺼워서. 기존 도막이 두꺼워서. 너무 두꺼우면 오히려 문제 있는데 깨져가지고. 깨졌는데 뭐 도막을 올릴 수 있니 없니 뭐 그 정도라는 거 같더라고. 얘기하던데. 여기 나머지 성세상에 때려서 이제 밑에 걸 볼게요. 오더링 시트를 볼게요. 여기에 지금 아까 보여줬던 오더링 시트고요. 다 달라. 크롬. 크롬이 있었네. 여기. 여기 보면 PID 올리하면 여기가 다 죽습니다. 여기가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전기에서 하는 거야. 알람 스위치만 하겠다는 여기 다 죽어요. 여기가 지금 PRD 그쪽이고,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죠. 이거 달려 있는 경우는 아웃도어 표준이고요. 아까 그 해양이나 이런 거 쓰면 이제 얘가 이제 스테인리스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마포가 있냐 없냐. 보통 안 쓰는 게 우리가 이제 표준인데 이거 알루미늄 쓸 거냐, 플라스틱 쓸 거냐 이거고요. 요거를 봤을 때 오더링 시트가 있으면 전기석에서 만약에 얘를 요거를 했으면 요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봐야 돼요. 파이프가 가는 경우는 없을 텐데 구조물이 있거나 뭐가 있을까? 방수전선가? 아니 방수전선도 없을 텐데 거의 그쪽으로 가는 거 걸릴 거의 없어. 없을 거긴 한데 그래도 봐야 되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이게 사람이 수동으로 여기 보면 스위치가 있죠 여기. 이게 탁 동작하면 이게 탁 걸려요. 그래서 이게 매뉴얼로 다시 복귀를 하느냐, 딱 눌러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건 아니고 저쪽에서 정기 설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프로젝트 타입으로 나갔는데 고객이 밑에 걸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다 갈았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PSI 우리 보통 쓰는 건 10PSI, 20PSI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 인디케이터 핀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보통 미네랄 오일은 노란색,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지금 합성유는 뭐 파란색이 되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가스켓은 보통 에폭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을 보셔야 되고 그 뒤에 이 케이블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보시면 요거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이게 안 달리는 경우는 없는데 PRD 올리 내가 지금 이게 어디까지 모르겠는데 얘만 했더라고. 거의 이것만 달리는 경우는 없고 저쪽 스위치까지 같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블리드 스크류 여기 아까 공기 빼주는 스크류가 없죠. 스탠다드 이게 스탠다드. 얘네들은 퀄리티로는 메스코는 있어요. 이게 옆으로 달리면 예스 돼야 돼. 나미비아 예스 돼야 돼. 만약에 이거 쓰였으면 퀄리티로 쓰였으면 모르죠 아직. XPRD예요? XPRD야?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XPRD야? 예, XPRD. XPRD에 이거 스크류 스탠다드 이렇게 달려 있는 걸로 해야 될 텐데. 벽에 붙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뒤에 XPRD도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여기 없어요. 근데 오더링 시스템 아마 이게 없어요. 볼게요. 이렇고요.
여기에 양식도 있고요. 아까 봤던 그 사이트 이름도 있고, 그다음에 오드랭식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이거 MBRV 가습기 사용하는 경우 제대로 냈냐? 이거를 근데 모르겠어. 이건 내가 체크할 부분이라고 내가 해놨는데 이거는 사실 아기만 더 있어. 야 이거를 구조 설계에서 왜 하나까지 다 체크하고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해놨냐면 지금 전기 설계도 다 지금 신입이라서 이거 우리가 피곤해지거든요. 구조 설계에서. 그래서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아까 얘기했던 거 일반 부착 가닥에 사이드로 부착되어 있을 때 블리드 스크류 옵션 여부 확인. 강제 사항은 아닌데 얘네들 권장 사양이에요. 권장 사양이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하면 되겠지. 주위 환경이 되게 높을 때 아까 얘기했던 시나노이 같이 바다에 있는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는 게 좋다. 이것도 아마 체크를 안 했을 수도 있어. 오더링 시트를 안 쓰니까 사람들이 안 보죠? 구조도 안 보고 오더링 시트를 안 내놓으니까 안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최근 들어서. 근데 특수한 상황의 경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지열 발전소 같은 경우는 황이 많거든요. 황화물. 그래서 거기는 은을 못 써요. 검해져가지고 그랬을 때에도 이 재질을 되게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진짜 해안가. 남해변 아니죠? 해안가. 그거까지. 남해변은 해안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안가 어디 앞에 있는 거 어디야? 이 옛날에 괌 저 있었대. 괌. 7년 전. 괌도 해안이죠. 해안 섬이잖아요. 섬이니까 해안가 정도 되더라고요. 좀 셌었지 맞아 그때. 네, 괌 셌었어요. 괌 그 시공팀 서로 가려고 난리 났었죠 그때. 미국은 안 가는데 괌 가는구나. 괌 가려고 그때 괌 수주였을 때. 미국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가 뭐 구조 설계도 사이트 서베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쿠웨이트랑 가지. 그다음에 이제 XPRD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엑스트라 라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실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실드가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옛날에 이 타입이 아니고 실드 타입이 어떤 거냐면 요거에 실드를 더 씌우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두꺼운 실드 타입이었다가 이런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제 파이프를 하도 많이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로 밑으로 전해드가 쫙 이제 셉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요 안에 스프링하고 이 구조가 있고요. 서머파, 그러니까 여기 서머파도 있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 핀도 있고, 스프링이 바로 이제 연결돼 있어요. 근데 실드를 쓰는 타입은 이게 그냥 SLD라고 빵빵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실드를 그냥 더 씌우는 타입이에요. 네, 좀 달라요. 그리고 위에 또 그 인디케이션 핀 연장하는 게 있어서 근데 우리가 요즘에 안 쓰니까 그 논의를 할게요. 여기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헷갈리니까. 이걸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를 요즘에 제일 많이 씁니다. 저 위에 거는 주로 국내 거에서 쓰이고요.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보면은 플랜지 마운팅 방향하고 요 방향 이거 돌릴 수가 있긴 한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되는지 좀 보셔야 돼.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도면상에 보면. 네. 도면을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이 플랜지 방향하고 이 파이프 방향이 맞는지 구멍이 맞는지 확인하고 여기는 지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뒤에도 다시 설명해 줄 텐데 우리가 보통 그 PRD 파이프 쓸 때 M8짜리 120도로 여기다 탭을 하나 둘 세 개 내주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성환 상황 걸 보니까 탭을 안 냈더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줘야 돼요. 네. 기본적으로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그때 물어봤을 때 PRD 파이프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지지대를 달아서 탱크 쪽에 지지대를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위에도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3축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는 위에 여기 탭 나 있는 거를 굳이 여기다가 이제 체결을 안 한대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6V로 그냥 파이프 이렇게 해서 파이프만 딱 조립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러면 얘는 이쪽만 안 움직이게 빠져나가지만 안 하게 하고 위아래는 움직여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PLD 파이프 있는 거에다가 그 나사를 쭉 달아서 꽉 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PLD 파이프 있으면 여기 M8짜리 3개 템난지 안 템난지 꼭 보셔야 돼요. 만약에 외장적으로 조립하실 때 그러면 체크 그 설계자한테 가서 이거 안 했으면 이거 하라고 다 돼 있는데 왜 안 했냐 물어봐야 돼요. 보통은 다 하는데 이제 이전 설계자가 안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조립이 안 돼 있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막 바꾸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터민 여기는 벤트가 얘는 여기 있네요. 이거는 있고 여기 블리드 스크류가 있어요 밑에. 네. 있고 이 플랜지는 똑같고 얘도 스프링이 좀 올라가서 얘는 이쪽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뭐 똑같죠? 여기 있네. 이것도 주문시 옵셔널 사항이네. 다만 제가 5일 레벨 안에 설치된 경우 가스 배출을 실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실드가 있고요. 이제 XPRD는 원래는 똑같은데 배출하는 파이프가 이렇게 다르고 이게 그 배출량이 더 많을 거예요. 파이프가 크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XPRD라고 쓰는 거고요. 플랜지 똑같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나미비아처럼 이렇게 달려있을 때 얘가 CPSI인데 너무 밑에 달리면 정수압이 같이 걸리기 때문에 왜? 그리고 똑같이 무솔 실리콘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요거 옆으로 부착되어 있을 때 옵션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드 타입일 경우에 이거는 실수를 안 하겠지만 이게 XPRD냐 LPRD냐 확인해야 되고요. 보통은 저 위에 LPRD를 안 쓰니까 XPRD 그냥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부식이냐 아니면 뭐 온도냐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얘는 오더링 시트를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똑같고 압력 똑같고 서버포 선택하는 거 주요 환경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오프쇼 익스트림이냐 그 다음에 뭐 스크린 뭐 조립까지 되느냐인데 이거는 보통은 그 아까 시나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있죠 오프쇼 타입. 예, 그리고 가스켓 타입 뭐 쓸 거죠? 여기는 가스켓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얘는 아니고. 그래서 보실 거는 똑같이 이거 있느냐 없느냐 커넥터 타입 보셔야 되고 이게 박스는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커넥터가 있어. 요런 타입의 경우에 이게 주위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봐요. 파이프나 아니면 뭐 도강이나 이런 데 걸리는지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메스콧 거를 볼게요. 주요 단위는 LNPR이고요. 요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이제 나머지 자재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텍티브 디바이스 여기 이렇게 디바이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한글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 매뉴얼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테크니크가 되게 중병하게 장표 많은 것만 한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오더링 시트나 이런 거는 다 영문으로 돼 있더라고. 그리고 얘네는 잘 해놓는 게 동영상도 있어요. 유튜브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말고도 아마 메스코 거는 다 동영상이 나와 있어서
그게 라인하고 이제 PRD 14초네. 요런 타입의 변압기에 이런 게 있다. 형상은 이렇게 생겼다. 아마 지금 사운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아마 이게 설명을 다 해줄 거예요. 이게 접점, 이 접점이고, 이게 인디케이터 핀이에요. 색깔이 좀 다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는 보면은 재밌는 게 자동, 아까 그런 딸까 이렇게 하는데 얘는 보시면 시그널이 올라가면서 이게 움직여요. 이게 접점이 동작하고 다시 볼게요. 네. 저 인디케이터 핀은 안 내려갑니다. 내가 다시 또 눌러야 돼요. 사람 손으로. 지금 보이시죠? 여기 쭉 올라가면서 여기 저렴류가 쭉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설명이 이거 뭐 이거 말고 여기 다 있어. 뭐 VR이 어쩌고 막 여기 보면 부호줄이 있네. 이거 말고 이제 변압기 전반적인 그거에 대해서 다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자막을 아마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어로 해놓으면 여기 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편합니다. 이게 보시면 돼요. 되게 감안해서 봐야 돼. 이게 번역이 좀 품질이 좀 그래서 그래도 잘 돼 있어요. 2m초에 아까 트립을 한다. 밸브는 어떻게 움직인다. 안정 얘들은 이제 홍보용이니까 이제 이걸 보시면 되고요. 외부 구조는 좀 다릅니다. 외부 구조는 이렇게 실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3D로 만든 거라서 원래 색깔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 서머포고 얘는 율로 나와요. 여기 저연유가 율로 빠져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도면도 아주 잘 돼 있고요. 단자함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콜레스테롤 실드 없는 타입, 그러니까 그 파이프 없는 타입. 여기서는 이제 OD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런 케이블 박스에 율로 저렴유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나오는 건 똑같아요. 율로는 율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현장에서 작업할 때 압력을 많이 주면 가끔씩 터쳐먹는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에 1번 타입이 보통 케이블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타입이고요. 스프링 밑에 7번이 지금 블리더 스크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벤트형 스크류. 그다음에 요거는 실드 있는 타입. 있는 타입이고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콜렉터로는 파이프가 180도짜리 탭 3개로 된다는 데는데 얘는 플랜지가 이렇게 있어서 더 편한데 문제는 이게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 작고 여기에 지금 이게 아마 얘네들이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솔 실리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오더링을 따로 내줘야 돼. 물론 마찬가지예요. PRD 어디야 컬렉터를 거도. 그래서 오프닝 투 드레인 일로 나간다 이런 타입이고요. 똑같이 요게 인디케이터 핀이 있고 옵션으로 서머포가 있냐 없냐가 여기 이제 달립니다. 뭐 동작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 스프링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보면 눈에 확 띄니까 이게 은근히 내리는 이렇게 딱 올리고 내릴 때 힘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이게 그런 상태이고 플랜지도 똑같이 사용해요. M59400에 M59400
요걸 지금 보시면 위에 XPRD, LPRD, XPRD, MPREC 태진 거 3개 다 공용으로 쓰고 있어요. 왜 저렇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아까 본 바와 같이 파이프 방향에 따라서 플랜지의 위치를 잘 정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특히 수평은 뭐 문제는 없는데 진짜 수직으로 달려 있을 경우, 수직으로 아까 나미비아처럼 달렸을 경우에 지금 메스코 아니고 엑스피아드라고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밑으로 달려있겠지. 얘는 주의할 게 당연히 얘는 파이프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저기 퀄리트로처럼 다 열리는 게 아니고 보시면 여기만 터져요. 여기로 나가.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렇게 해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최소한 아래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아래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래. 수직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지금 지면이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타입은 쓰면 안 돼. 얘도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꺾어서 내리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설계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몰랐거든요. 얘를 메스코는 보통 옆에 쓰는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엑스피아드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 근데 퀄리티로는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근데 웬만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게 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내리는 거를 타입을 안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내 생각에. 왜냐면 내가 지금 생각해도 유체가 머물러서 내려가거든?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딱 열리는 순간 바로 쫙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쳐서 내려가는 거거든. 거꾸로.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이제 잘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야 돼, 무조건. 요거는 나중에 매뉴얼이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뭐 나미비아를 아마 계속 할 거면 엑스피아드 쓴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는 윗면, 앞면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요 하여튼 주변 둘레는 다 100mm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보통 우리 용접 비드에서 50mm라고 해가지고 50mm만 띄우는데 여기 얘네들이 얘기하는 인스트럭션 매뉴얼에 따르면 100mm를 띄워야 되니까 100mm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뿐만 아니라 퀄리트로는 하여튼 이런 인스트럭션 매뉴얼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할 때 주변에 하여튼 100mm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있으면 아까 그래서 모더리스트를 보라는 게 서머포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170이에요. 그러면 생각보다 커. 170이면 생각보다 되게 큰 게 파이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파이프나 아니면 전선관이 지나가는 경우는 서머포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탁 올라가잖아. 이렇게 눕혀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제 걸리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동작할 때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감안하고 또 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넣으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퀄리트롤도 동일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 제가 질문이 그 이제 정면이나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토출부가 이제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것도 최소 각도가 있나요? 혹시 완전 수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최소 각도요? 예, 그러니까 수직이 안 될 수가 있나? 이게 바로 내려가는 게 약간 이렇게 틀어져서 설계해야 되는 틀어져서 그거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면에는 수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공차를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요, 그냥 이게 만약 부딪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틀어져서 설계할 수 있는. 그렇게는 안 되죠. 그 지면에 하여튼 여기서도 보통 얘네들 이제 설치 방법 보면 수평을 유지해야 돼요. 위에 이제 커버에 달 때도 여기는 수적은 유지해야 돼.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달면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수직이 되어야죠. 옵션이 뭐 하나 주어졌어요. 측면에다가 피어
한계를 부착한 건 어떤 경우인가? 보통 커버 상부에다가 걸잖아요. 그거 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측면에다가 아마 저기 그 썸머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디케이터 핀을 위에 가면 안 보여요. 가려가지고 구조물의 높이가 크면 이게 안 보여. 올라가 있는 데가. 그래서 앞에서 정면에서 보거나 하면 이게 올라가는지 측면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저게 10회 있어야 되잖아. 예. 그러면 이제 69kPa 정도 되는데 7kg cm 되는데 얘가 주변에 구조물이 있다고 칩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지정이 돼 있어서 이만큼이 있으면 이만큼이 압력이 플러스된 상태로 스텝바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동작은 압력이 여기서 발생되는 압력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 동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고가 이제 보통 안 나면은 그냥 뭐 문제가 없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에서 이거 압력 시험이 만약에 있을 때 남의 왜 있나요? 몰라요? 안 봐가지고. 압력 시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 정도로 해서 했는데 툭 터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난리치고 다 닦고 뭐 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만큼이 다 빠져요. 아 맞습니다. 예, 이만큼이 다 빠져서 유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안을 해야 돼요. 저걸 그래서 너무 내리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사실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저거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직 기준은 없거든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나도 사실은. 보면서 그러니까 이거 조립하고 이런 거 하고 동작하는 것만 알지 막 이런 거 디테일하게 안 나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모르겠어. 이게 이제 우리 그 시니어 설계자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걔네들도 놓친 건지 모르겠는데 얘네들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리고 뭐 조립하는 것도 보면 뭐 조립하는 거야 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얘를 열고 밑에다 달고 이건 알죠? 조립 방법 1번, 2번 이게 한쪽으로 하면 얘가 불균형이 나니까 되게 라인 하는 데는 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다 해놔서 요거 이제 아까 오프닝 투 다이렉트 다이렉트 요거는 이제 율로 이렇게 이것도 열고 뭐 커버 열어서 얘도 이렇게 조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실드 타입은 조립할 때 여기에 이게 보여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가 패킹을 누르기 때문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이게 참조예요. 이거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지금 밴드 스크류고요. 밴드 스크류는 지금 유리키 되어 있고 탭이 안쪽에 탭이 이렇게 나 있어서 여기로 공기가 쭉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여기로 쭉 나가다가 얘를 다 열어버리면 바로 못 잠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생겨서 공기가 여기로 쭉 나갔다가 저전류가 빠지면 다시 이제 채우라고 되고 있고요. 얘는 동작 온도가 130도예요. 5회 동작 온도. 아까 그거보다 좀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간섭되는 뒤 해야 되냐. 이것도 오더링 시트가 이게 옛날 시트 같은데 요즘에 오더링 시트가 없더라고. 좀 단순합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보면은 색깔, 그다음에 이거 밴드 스크류가 지금 보면 예스가 스탠다드예요. 얘는 무조건 있어. 모르겠어요. 최근 걸 보겠는데 지금 이 오더링 시트를 뒤져보는 게 있고 사운드펌 없는 건 똑같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그레이드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 그다음에 전연유는 뭐 미네랄 오일이냐 아니면 뭐 실리콘 타입이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색깔이 스탠다드 커버냐 아니면 아까 이 실드 커버냐인데 실드 커버 이 경우는 이제 아래 둘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제 압력, 동작 압력 이거는 좀 더 높은 압력까지도 있어요.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 설계자가 또 없어서 얘기하는데 보면 고객이 이거 인디케이터 이게 뭐야? 얘가 봐야 되는데
동작하지 않고 접점이 여기에 지금 접점 신호가 시그널이 나왔다. 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위에 압력, 기계적으로 압력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 터미널 박스에서 시그널이 나가.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소에는 열려 있다가 이제 동작하면 닫혀 있는 경우, 노멀 오픈이었다가 신호가 발생할 때 노멀 클로즈가 될 때는 보면 터미널 박스에 수분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둘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어스가 난 거죠. 이제 둘이 연결되면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호가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인디케이터 핀은 동작 안 해. 그러면 방송 중간에 열어보면 거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컬렉터를 거에 나올 거에 조립을 잘못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유입으로 누전돼서 회로 동작 확인. 아까 내 생각에 지금 보면 얘 벤트가 얘가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아까 요 타입의 경우에 위에 구조를 보시면 벤트 플러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게 벤트 플러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거는 되게 그거네. 네, 폴리트로퍼네. 여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아마 벤트의 위치, 뭐 물 빠진 폴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이렇게 유입이 저때 동작되는 경우가 있고요. 첫 번째는 HPA를 잘못 연결하면 신호 나는 경우인데 이거는 사실은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거라서 잘못 연결한 거죠. 아마 터미널 박스의 수입이고 방수 전선의 수분 유입 이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거의 없을 거고요. 아까 여기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유입이 안 돼 있을 거라 회로 동작은 아마 없을 거고요. 그래서 핀이 이게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안 돼서 그런 건지도 확인해봐야 되고 유실가스도 좀 해야 됩니다. 안에서 사고 인연했지 않느냐든지. 근데 둘이 동작하면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이제 큰일 날 겁니다. 망한 거 이제. 변하게 기름 빼고 내부 점검해야 돼. 그래서 사고 났다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그 정도로 얘가 이제 사실은 좀 민감한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는 사실은 뭐 다 잊어먹고 주문할 때 오더링 시트 할 때 이거 바이통 이거 제대로 했냐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일로 달렸냐 일로 달렸냐, 그러니까 그 위로 달렸냐 옆으로 달렸냐, 옆으로 달렸을 때 방향성, 그 다음에 위에 달렸을 때도 간섭 여부, 그 다음에 그 블리드 스크류 있느냐 없느냐, 특히 퀄리티 같은 경우 그거만 크로스 체크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도면 그릴 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해질 배출구가 있는 이게 하나는 파이프도 하나는 80A는 메스코스고요. 얘거든. 지금 이게 태경이가 한 건데 24TI0032가 어디 거였지? 축구 거였나? 엑셀이었나? 좀 작은 거였는데 하나는 요 XPRD용 쓰고 하나는 OLTC용 PRD, 하나는 메인 PRD 두 개 이제 이렇게 썼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탭이 있죠? 지금 잘 안 보이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얘는 이런 탭 나 있는 거 쓰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는 플랜지를 썼죠. 여기 지금 코 없는 거. 그래서 8탭 3개 탭해서 부착하고, 파이프는 뭐 일반 가스 파이프, 그다음에 보통은 200A짜리 쓰고요. 근데 이제 간섭이라든지 이런 거 용이치 않으면 이제 리듀서를 보통 우리가 쓰죠. 얘는 그냥 4인치짜리 쓰고요. 아니 3인치 80A
쓰는데 이것도 확대하는 경우 있었네? 혹시 설계하는 분 중에 있었어요? 확대라는 것도. 여기 파이프 확대 시키는 경우 없었죠? OLTC 레듀샤 쪽으로. 장착. OLTC는 거의 없지 않았어요? 네. OLTC는 없었고 메인도 없었죠? 네. 확대하는 경우 없었지. 네.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는 거만. 근데 나는 솔직히 얘네 거나 어차피 똑같은데 유체의 양은 이 직경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직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어. 우선은 유량 빠져나가는 이게 더 많이 빠져나가긴 하겠죠. 기본적으로. 단면적에 으로 이제 단면적에 그다음에 속도 나가는 유속의 양을 곱하면 유량이 되거든요. 단면적 곱하기 속도하면 시간당 유량이 되는데 뭐 초가 됐든 시간이 됐든 그거를 이제 똑같이 맞추면 될 건데 왜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건 이게 더 유량이 많습니다. 근데 안정성은 이게 더 크죠. 이게 빠져나오거나 막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하여튼 8탭은 꼭 넣어라. 안 넣는 경우가 내가 최근에 봐서 어제 부랴부랴 물어봤는데 필수적으로 이거는 달아놓고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6V 쓰는 타입이에요. 이렇게 6V 써서 왔다 갔다 해. 탭이 있어야 돼, 필수적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써.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건 리듀서 타입이라서 없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대를 용접해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쓰진 않는다. 여기다가 그냥 이걸 안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립할 때 안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맞춰서 쓰기는 어려우니까 웬만하면 탭을 다 넣어주는 게 맞다.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주의할 거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파이프는 그 유체 파이프가 달라서 짧은 시간에 배출을 많이 해줘야 돼요. 압력을 많이 빼줘야 돼서 복잡하면 안 돼. 특히 여기서 이게 우리도 지금 현재 그게 없긴 해요. 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이렇게 꺾어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또 엘보 관련돼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때 밸브 달릴 때 여기 엘보가 있으면 펌프가 이렇게 달리면 유체가 팍 쏘아주는데 여기 달리면 이게 날개가 이게 맛이 간다 그랬죠, 그죠? 날개가 이게 이제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달아야 되지 위에서 수직으로 달면 안 된다 그랬죠? 날개가 생기니까 이거보다 저게 유체가 흐르기가 더 어려워요, 그죠? 차라고 생각하면 돼. 극커브잖아 여기. 그래서 여기 막 돌아 이게. 그리고 펌프보다 이게 유속이 빠릅니다. 갑자기 팍 쏘아주는 거기 때문에 팡 치고 가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도 보면 커브가 두세 개 있으면 운전하기 힘들잖아. 그리고 여기에 치고치고 하니까 저거를 단순화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규정은 없어. 근데 웬만하면 제 생각인데 얘를 작업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꺾고 이렇게 꺾고 이렇게 세 개 꺾고 네 개 꺾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니 차라리 얘를 저게 플랜지를 돌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돌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 6개니까 60도 각도 돌릴 수 있으니까 60도를 해서 이렇게 차라리 만들게 나. 내 생각인데. 근데 그러면 참조평면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쉽지가 않죠. 특히 이렇게 짧게 들어가는 경우는 나는 조금은 파이프가 작을 때는 OLTC라서 상관은 없긴 하지만 조금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거 22번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보면 리비전 1이 있어요. 이거 뭔지 알죠? 스크린 이거 다 있잖아. 이거 여러분 다 그려봤을 텐데 이게 보면 이것도 옛날 불량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안 찾쳐져가지고 이거 서버가 들어가면 요게 구멍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스크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메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잘 빠지는데 옛날 거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구멍을 너무 조금 뚫어놨어. 구멍이 너무 없어. 진짜. 그래가지고 지적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갈 수 있냐 이거. 리비전 제로하고
원하고 이게 차이가 커요. 이게 두 개가. 그래서 이것도 가끔씩 보면 표준도에다가 저거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밑에 겁니다 이거. 헷갈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거. 원래 그래서 나는 뒤에 표준도 할 때 리비전도 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왜냐면 가끔씩 보면은 모델링을 잘못해서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 옛날 리비전을 봐가지고. 근데 최신 리비전을 써야 돼요. 참고로 이 리비전 1은 그 어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표준도는 거기 있어요. 우리 그 신규 표준 어디더라 저기 재반 3D 있든가 도면 거기 있든가 하여튼 요 리비전 1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PLD형 전력 배출 파이프는 엘보보다는 이게 엘보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엘보 이렇게 라운드진 엘보를 안 쓰고 있고 이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전력 배출할 때는 좋지는 않은데 엘보는 수천이 됐든 아니면 전원이 됐든 자기네들이 따로 구입을 해서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를 잘라서 붙이는 게 얘네들이 작업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지 실제로 전력을 배출할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룰을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다 이제 즉각 연결하고 여러분 도면 그리시는 분들도 또 볼 때 엘보가 있다, PLD 파이프 엘보가 있다 하면 100% 설계자가 옛날 사람 거 보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룰은 이건데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 거랑 조금씩 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보시면 이거는 좀 다르긴 하네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거는 좀 나는 좋지 않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꺾였다가 또 내려간다 하잖아요. 차라리 얘를 여기가 위치면 이게 60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더 편하다. 파이프가 이렇게 되면 유체가 걸렸다가 이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통 1초 이내에요. 전류 여기 나오는 그 압력이 올라가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 특히 내부에 아까 말씀드린 빼주는 시간이 그 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나는 이거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제대로 배출 안 되면 이게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유장이 심하면 다른 쪽으로 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상부에서 배출되면 전연료가 뜨겁거든요. 보통 이제 이러면 그러면 가스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공기를 만나면 자연 발효가 될 수도 있어요. 불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험하거든. 차라리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는 게 낫지.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은 이것도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좋지 않아요. 이런 타입 사실은 길어야 돼요 원래. 아무튼 이거는 정답은 없는데 최대한 단순화를 했으면 어떤가.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60도로 해가지고 하면 조립하는 게 정확하게 조립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뭐가 정답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래도 단순화를 해라 여러분들 도면들 때. 그다음에 당연히 작은 파이프 있을 때는 리듀서 사용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좀 이거 표준가요? 리듀서 이거 요즘에? 구매품으로 알고 있어요. 네? 구매품. 구매예요? 그게 사이즈가 있어요? 리듀서? 있는 걸로. 우리가 사고법을 안 해주는데 하는 거야? 규격으로 팔아요. 그거 팔아? 예. 그 켄슨 레듀션하고 ECC 레듀션하고 저희 판매하는 데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용접이에요? 여기? 용접할 것 같아요. 용접이고 두께는 똑같고? 파이프 두께는? 그냥 레듀샤가 결론적으로 있으면은 파이프 각각 그거대로 그냥 용접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예. 외측만 한다고? 그러니까 레듀샤가 이렇게 펜싱 디자인 게 있으면은 그냥 작은 거랑 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작은 배관하고 큰 배관해서 용접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보통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 저게 레듀서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플랜지는 단면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유체가 나가는 부분에서
저거는 전원율과 안에 차이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얘를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직경하고 요 직경하고 동일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용접하는 거죠? 바깥에서 안에는 안 하는 거죠? 여기는 안 한다는 거죠? 안에는 잘 모르겠는데 해주지 않나요? 얘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 그죠? 여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네. 네, 티수도 서로 맞물리는 티수인지도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레듀서가 여기 T 이쪽 파이프 T하고 여기 T하고도 다르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다 쪼그라드는지를 모르는 거죠? 예, 여기 한참 못 봐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사양서를 봐야겠네요. 기계품 이제 판매하는데 사양서에 돼 있어? 사진으로 이제 보면 네. 이렇게 땅이 파져 있습니다. 아, 약간 예. 용접하게? 배관이 있으면은 판매하는 사진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깎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 용접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서. 둘레 용접을 한다 이쪽에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두께는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 그거는 이게 이제 배치가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더 큰지는 큰 거 기준으로 같지는 모르거든요. 두께도 이렇게 갈 거예요. 균일하게. 균일하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T가 똑같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예. 이렇게 편차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치? 기계품 자체가 그거 판매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저거는 뭐.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린은 필수적으로 썼어야 돼요. 스탠드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바닥에 가까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가서 지면하고 가까운데 이게 이제 그 눈이 오거나 그 다음에 뭐 비가 오거나 한테 튀어요. 그냥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냥 일반 스틸을 쓰면 다 녹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끔씩 보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는 그 변조소가 되게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 동물 펜스도 있어요. 그 전기 예, 들어와가지고 그 동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전력 사고가. 그래서 여기로 혹시 들어가지 말라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막아놓는 거고요. 이물질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거니까 이거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써야 되고 무조건 이거 써야 되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사항이네요. 다음 주는 SPRD 관련돼서 그때 2인치짜리 밸브 우리 SPRD는 뭔지 알죠? 다음 주에 내가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7일날 안 되면 얘기할게요. 이게 만드는 노력에 비해서 비빔면하고 저번에 똑같다 그랬죠? 만드는 시간 오래 걸리는데 소비하는 시간 짧다고. 이렇게 생긴 거 우리 탱크 옆에 보면 이렇게 생긴 900 시리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자. 그 하이드는 아니고요. 이렇게 생겨서 케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그 2인치 그때 그 T1033이었나? 요거 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제 있는 게 있거든. 요게 SPL이라고 해서 서든 프레셔 릴리즈 디바이스 혹은 서든 프레셔 디바이스. 그래서 쟤랑 비슷한데 얘는 압력이 탕 때리면 확 올라가요. 그 전에는 플랜지를 그냥 붙였거든. 그러니까 그 진공 걸 거나 할 때 이게 막 동작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밸브를 아마 진공 걸 때는 이걸 달아줄 거야. 그리고 지금 형태가 달라졌어. 이게 약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가스 타입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가스 변압기도 쓰는데 가스도 있고 요건 좀 달라요. 요거랑 그 다음에 부호줄 릴레이 아마 할 거예요. 부호줄 릴레이는 뭐 많이 봤으니까. 5월 7일 아니면 다음 잠시만 5월달이잖아. 7월
14, 22, 28 내가 아마 하나를 이때가 이 주에 갈 거거든요. 예약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요때 안 되면